2022 이민년이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2023 개묘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강원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다양한 이슈들도 많았는데요. 2022 강원 핫 이슈 지금 시작합니다. 올 한 해 강원 지역에는 크고 작은 재난도 많았습니다. 먼저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올 초 그러니까 3월이죠.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이 삼척까지 번지면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방화가 강릉과 동해 지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안타까웠던 현장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 상당히 많은 곳에 산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불은 삼척까지 번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한때 삼척 호산 LNG 기지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호산 LNG 기지 앞 월천리까지 산불이 확산되면서 소방당국은 방어선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삼척에서만 650헥타르, 축구장 800개 크기의 산림이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며 계속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 동해까지 확산되면서 여의도 8배 면적의 산림을 태웠는데 60대 남성의 방화가 원인이 됐습니다.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담배꽁초로 인한 실화는 17,000건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3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등 인명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도 800억 원에 이릅니다. 간단히 영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난 2019년에 이어 동해안 지역은 산불로 연이어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주민들은 대형 산불로 인한 트라우마까지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우선 삼척 산불 당시 현장에 있었죠. 당시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17분쯤 경북 울진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200시간이 넘게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피해 면적을 보면 울진과 삼척에서만 2만 헥타르, 축구장 2만 8천 개의 크기가 소실됐습니다. 주택 300채 그리고 공장과 창고 등 643개의 시설물이 불에 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늘 원전 그리고 삼척 LNG 기지 금강송 군락지는 불길이 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3월 5일 새벽에는 강릉 옥계에서 방화로 시작된 산불이 동해시까지 번져 4,600헥타르 가까운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주택 79채 등 200곳이 넘는 시설물이 불에 탔습니다. 이재민도 116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재 당시 저도 현장에 계속해서 나갔었는데요. 동해 지역 일부 주민들은 불을 끌 물이 없어 정화조물을 동원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인근 주택가에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옹벽에 올라가 물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이 무서운 게요. 특히 그 소나무의 경우 송진이 불에 타면서 마치 용암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산불 현장에 나갔을 때 이 솔방울이 불에 타면서 마치 총소리처럼 엄청난 소음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의 위력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지금 이재민에 대한 성금 전달도 안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산불 직후 전국에서 800억 원이 넘는 성금이 모였지만 지난 9월까지 집행된 금액은 3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분이 늦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주소지를 등록하고 세금을 납부한 기록까지 있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도 수두룩합니다. 여기에 더 잠깐 말씀드리면은 울진 산불의 경우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확인됐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계 산불의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은 지난 6월이죠. 1심 판결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양양에서 2번의 산불이 있었고요. 양구에서도 3일 동안 계속된 산불로 720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경찰은 한 주민의 쓰레기 소각으로 시작된 실화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건상 기자 수고했습니다. 산불 외에도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횡성에서는 산사태로 인해 사망자까지 발생했고 강릉에서는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이틀간 중부지방에 밤낮으로 쏟아진 물폭탄에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토사와 잡목이 산간 도로를 가로막았습니다. 산에서 쓸려 내려온 흙탕물과 각종 집기들이 뒤엉켜 마을 진입로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집 앞에 세워뒀던 차량은 계곡 앞까지 떠내려갔고 멀쩡했던 조립식 건물은 형체도 없이 찌그러졌습니다. 굴삭기가 쉴 새 없이 도로를 뒤덮은 흙을 퍼나르고 부유물을 걷어내지만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시각은 10일 새벽. 고립된 주민 7가구는 폭우 속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원주시 불온면 섬강에서 노부부가 실종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지난 9일 중부지방 폭우에 원주시 불온면 노림리 섬강 일대에서 실종된 노부부 수색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는 당초 실종 추정 지점을 중심으로 원주 지역 내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됐지만 현재는 한강 수계를 따라 양평 팔당댐까지 23개 구역으로 확대된 상태입니다. 실종 사고 발생 후 기록적 폭우에 따른 대규모 댐 방류가 이어졌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끊이지 않아 수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용소방대와 군 장병 등 수색에 동원된 연인원이 5,300명에 달하고 소방 헬기 등 장비도 700대 넘게 투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도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30일 여주시를 방문해 실종자 수색 지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원주시는 수색 활동이 이루어지는 한강수계 인접 21개 지자체에 2차례에 걸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원주시는 9월 초까지 수색이 이어질 것에 대비해 시가 보유한 산불 감시 드론 등 장비 90여 대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 진입로에 물이 들어차 사흘간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세차게 흐르는 흙탕물이 마을 입구를 삼켰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이 불어나면서 평화롭던 농촌 마을은 순식간에 섬으로 변했습니다. 12일 오전 비가 그치면서 다행히 마을 입구에 물은 빠졌지만 침수 흔적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하천 옆에 세워진 전봇대에는 상류에서 쓸려 내려온 풀들이 그대로 걸려 있고 곳곳엔 쓰레기가 나둔 겁니다. 이 마을엔 27가구 45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립 생활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민들은 비만 오면 하천이 넘친다며 제방을 쌓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만 제방 건설이 가능한데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건설이 미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를 담당했던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수아 기자, 당시 상황부터 다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죠. 네, 지난 8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서 중부지방에 최대 500mm 안팎의 폭우가 내렸었는데요. 특히 횡성에서는 산사태 피해가 컸었습니다. 당시 횡성군 천민의 한 마을 진입로는요, 산사태로 가정용품들과 흙으로 뒤엉켜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는데요. 당시 산사태가 새벽에 나면서 주민 7가구는 피할 틈 없이 고립됐었습니다. 다행히 이들은 무사히 구조됐었는데요. 산사태로 목숨을 잃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횡성군 둔내면에서 일어난 산사태가 집으로 들이닥치면서 70대 주민 1명이 숨졌는데요. 전문가는 산사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가 올 때뿐만 아니라 비가 그치고 나서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원주에서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폭우로 원주 불온면 섬강 인근에서 양봉업을 하는 노부부가 실종된 일이 있었습니다. 82살 남편 A씨와 아내 78살 B씨는 지난 8월 9일 오후 5시쯤 벌통을 살피러 나갔다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이용해 수상수색을 하거나 헬기 드론을 띄워 항공수색도 진행했는데요. 비가 워낙 많이 왔었고 인근 댐들이 일제히 방류를 진행하면서 높은 수위 때문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결국 수색은 20일 넘게 이어지면서 여주에서 양평 팔당댐까지 확대됐었고 원주시는 경기 여주와 김포 등 21개 자치단체에 수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수색에 동원된 인원은 5,300여 명의 소방 헬기 등 장비도 700대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약 8주 정도가 지난 후 팔당호 물가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는데 DNA 감식 결과 실종 노부부 중 남편 한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네, 김소아 기자 감사합니다. 강원 지역에도 이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는데요. 당시 취재를 담당했던 전소연 기자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고 상황과 후속 대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네, 홍천 지역에서 벌어진 재난 상황이었는데요. 지난 8월 쏟아진 폭우로 인해 홍천 내촌면 화상대리 마을 주민 40여 명이 나흘간 고립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흐리는 강물이 불어났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주민 중에는 필요한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마을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 분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집중호우가 내리면 마을이 고립된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직접 화상대리 현장을 찾아 상황을 점검했었는데요. 김 지사는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지시했었습니다. 이후 화상대리 일대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홍천구는 재해 위험지구 관련 타당성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재해 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면 사업비의 절반을 국비로 지원받아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제방을 쌓거나 배수로를 만드는 등의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영동 지역도 올해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죠. 네, 8월 16일 밤이었습니다. 주문진 장덕리 일대에 기습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마을 일대가 쑥대밭으로 변했는데요. 주택 10여 채가 물에 잠겼고 농경지도 그리고 마을 도로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자정부터 쏟아진 물폭탄에 미처 대피할 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주민 9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요, 이날 주문진 지역에 내린 비의 양은 20.5mm로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좁은 수로에 엄청난 양의 고사목들이 밀려 내려왔고 또 이 고사목들이 교각을 막으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 특성도 비 피해를 키웠습니다. 기상청은 당시 비구름 반경이 2km 내외로 상당히 국지적인 호우였다면서 지형적 영향으로 예측이 쉽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다음 날엔 양양 지역에 비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양양 지역에는 이틀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115mm의 많은 비가 내려 주택이 침수되고 주민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게 기후변화, 기후 위기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기상현상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복합적인 재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발생하는 기습적 비구름 형성에 기상청도 애를 먹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장덕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고사목들이 이제 교각을 막으면서 피해를 키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각을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기둥이 있었던 것을 그 기둥을 없애고 이제 고사목들이 내려와도 이제 크게 막히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교각을 좀 다시 정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일대 도로들도 좀 많이 침수가 되고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이것도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강릉시에서 빠른 조치를 통해서 모두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박건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강원 지역에서는 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인재도 상당수 있었던 만큼 새해에는 안타까운 인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강원 핫 이슈 지금까지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